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대한전선을 보도록 할 예정인데, 최근에 이 대한전선 전력 설비, 미국 관세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전력 설비하고 우리 구리, 철강, 원재료가 대부분 구리하고 철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세를 지정을 할 때, 주요 품목에서 철강 사용량이 증가되면은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품목 관세를 지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불안 요인들이 계속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전력 설비들의 수주에 대한 상황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지금 주가가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 원전 산업에서도 이 전력 관련된 초고압 케이블이 사용이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우려 요인들이 좀 있고 호반과 관련돼서도 호반이 LS에 지분을 매입을 했었던 이유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또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무료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해당 포트폴리오에도 7월 9일에 16,000원일 때 그리고 8월 11일에 11%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든 하락하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실 지우가 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목적으로 우리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듯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 한중 NCS도 마이너스 10%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를 플러스 56%로 만회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합산해서 누적해서 588% 정도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 오셔가지고 보시고 50%, 40% 올라가는 종목들, 적어도 20%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뭐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 주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기업에 대한 가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높다. 그러면 고평가라는 얘기고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느냐. 프리미엄. 이거는 단순하게 PER로 볼 수 있고 PER이 이익에서 근거를 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그리고 BPS 이익이 남는 거에서 자산에 대한 증가 자산 증가에서 주식수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1주당 순자산이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될 전망이 증가될 전망이냐 떨어질 전망이냐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는 게 수급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기술적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의 가치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원전 산업에 대한 우려감들, 거의 뭐 파문이 일었다는 정도로 원전 산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도 있었고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불안 요인들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런 불안 요인들 확실하게 아직까지 행정 서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서명을 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 품목에 대한 3,500억 달러의 세부 품목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결정이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었고 이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반도체를 300% 관세를 할 수도 있고 철강도 50% 관세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들이 물씬 풍기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대한전선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수급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전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파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봉합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미국에다가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 회사를 만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트럼프도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쪽에 말씀을 드리면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한국전력에서 원전 주기기에 대한 소송이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걸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을 때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하지 않고 중동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국가들에 진출을 한다. 유럽 시장도 양보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그게 맞더라 라는 상황이 됐었고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가지고 50년 동안 한국이 팀 코리아가 미국 없이 단독으로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 50년 동안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한 기당 1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사업에서 1%, 1.7%, 약 2%가 안 되는 부분의 수준의 로열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MR,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닌지 원천적인 부분들을 검증하고 수출을 하라. 거기에 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50년 동안은 너무 약소 조약 아니냐. 나라에 대한 기술을 완전히 다 팔아넘기는 조약이 아니냐.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한국의 주기기 1400인가? 아마 확실하진 않은데 가물가물한데 이걸 주기기를 만들 때 우리가 아랍의 바라카 원전이었죠. 바라카 원전을 수출을 할 때 기술이 살짝 넘어왔었습니다. 그거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바라카 원전을 하면서 로열티를 지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수주를 주기도 했었어요. 자,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데 일단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게 그걸 가지고 개발한 기술이다라는 거를 인정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정을 하면서 수주를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되고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이 없으면 이 기술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0조를 투자를 해서 원전을 기존의 계획보다 4배 이상으로 원전을 지을 건데 웨스팅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원전을 가지고 다 수주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함께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서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쪽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팀 코리아 같은 경우는 건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부품에 대한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 조인트 벤처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서게 되면 한국전력 밑으로 팀 코리아 밑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주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단독으로 한다고 하면 로열티를 따로 주고 수출을 한다라는 거고 이 조인트 벤처를 가지고 하면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 글로벌 시장으로 미국과 동맹을 해서 같이 원전 산업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이 원전 산업의 한국의 파이가 더 커져지게 되면은 원전 안에 들어가는 초고압 케이블 여기에 대한 파이 자체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원전을 수출을 하면서 대한전선에 단독으로 수출을 하면서 수주를 주는 그런 금액보다 글로벌 시장으로 타겟을 해서 대한전선이라든가 글로벌 원전 업계, 전력 설비들이 생태계 자체가 팀코리아에 붙어있는 이 기업들 한국의 원전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약소 조약은 아니고 대한전선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원전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단독 수출하는 것도 웨스팅하우스의 눈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차라리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라. 막 그런 게 아니고서는 조인트 벤처를 조성을 한다. 라는 것들은 미국 시장까지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초고압 케이블, 전력선, 나선, 건선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2028년도까지 해저 케이블까지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풍력 시장에만 기대고 있으면 되지 않거든요. 이 원자력 설비, 원전 시장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물론 이제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조성이 될 거다. 이제 수주도 입찰이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익성은 더 높은 상황들이지만 해저 케이블 뿐만 아니라 초고압 케이블 여기 뉴클리어 보이시죠? 해저 케이블이 있고 뉴클리어 여기에서 이제 송전선 여기에 초고압 케이블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도 대한전선에 충분한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캐나다 법인 출범을 공개를 했었죠. 이게 북미 전력망의 패권을 노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캐나다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북미 전력망도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한전선이 수주를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전력망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것들은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대한전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트럼프가 이 100조 원전 재건, 지금 2030년도까지 1기가와트급 대형 원전을 10기를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력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웨스팅하우스라든가 테라파워, SMR 기업 말고도 대형 원전을 착공을 할 수 있는 게 건설사도 있어야 되고 전력 인프라도 노후화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를 재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단독으로 이걸 진행을 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협력을 요구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초고압 케이블이 메리트가 있는 산업인 여전한 상태에서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호반이 과거에 LS하고의 법적 다툼이 있었죠. 초고압 케이블이 지금 화두 딱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자, 해당 소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LS가 과거에 LS 공장을 건설을 해줬던 건설사가 있습니다. 이 건설사가 대한전선의 해저 케이블 1공장의 건설을 맡았거든요. 근데 LS 공장하고 대한전선의 1공장 공장하고 설계, 공장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공장 구도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전력을 만들어서 쭉 가서 여기서 이 뺑뺑뺑 돌리면서 그리고 바로 이제 배에 선적을 할 수 있는 이 설계 자체를 L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설계를 하는 건데 어떻게 대한전선은 바로 한 번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약간 그런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LS의 공장 건설했었던 이 건설사가 LS의 도면을 훔쳐가지고 유출시켜서 건설을 해준 거 아니냐,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 이 호반이 LS의 지분을 확보를 했던 것들, 과거에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연관성이 있다는 가능성들 당시에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었었죠. 여기 나오네요. K건축사무소가 대한전선의 당진공장 설계에 입찰하면서 LS전선의 설계가 적용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다. 당시에 지난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LS의 지분 약 84만 주, 상장 주식의 2.6% 정도를 기타 법인을 통해서 순매수를 했는데 이 법인이 호반그룹 계열사로 추정이 되고 있고 호반그룹 지분을 더 확보해서 현재는 3%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 3% 넘게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상장 지분의 3%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주주에 대한 제한권, 회계장부 열람, 그리고 임시 주총 소집 청구권, 감사 선임 요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을 3% 가지고 오면서 이 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한진그룹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해당 소송으로 인해서 호반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협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지분을 3%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테니까 소송을 좀 마무리 짓자 라든가 주주 제한권을 활용을 하든가 회계 장부 열람을 해가지고 너네들의 약점을 캐내겠다. 그게 아니면은 감사 선임 요구를 하면서 내부에 감사를 심겠다. 뭐 그런 LS 내부에 뭔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거의 힘들다고 보겠지만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 넘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 정도 수준은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마무리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들이지만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는 계속 2조 8천억 원 가량을 넘어서는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납품액도 2분기까지 1조 7천억 원, 수주 총액 자체가 4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호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탄탄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 수주 잔고 자체가 초호황의 정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서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 수주가 정점 수준의 수주가 아니다라는 거. 캐파 생산 용량을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황기가 계속 지속되면은 수주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납품할 수 있는 납품액도 점점 증가되면서 실적이라든가 매출, 선별 수주를 통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적어도 2년에서 3년 안에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15,000원 부근이 지지구간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지구간 역할을 했었던 61선 부근에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 15,000원 부근들을 좀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14,0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상태에서 14,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게 기회로 적용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의 브리핑을 제가 도와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듯이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원 손실 중인 종목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자, 그러다가 20만원 수익 나면은 이거를 같이 팔아서 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손실을 상쇄시키고 이거를 또 같이 팔아서 플러스 1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지켜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급적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자립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비중을 욕심내셔가지고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보세요.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났어요. 비중을 다른 다음 종목들의 비중을 이렇게 키웠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도 마이너스 30만 원이 납니다. 마이너스 10% 했을 때 다음 종목에 100만 원, 50만 원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해버리면은 수익이 높게 나는 종목 항상 우리가 작게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익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일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참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서 소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놔둬놨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확대를 하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피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는데 피해를 보시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수익 종목들이 나갑니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중기 스윙 종목들 주로 안내를 드리고 우리 단기 스윙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셔야 돼요.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공부방의 지난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걱정되시는 종목들, 골치 아픈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단기 스윙 종목들, 스터디 종목들,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리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종목,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